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유난 갈등 봉합. 최근의 여권 상황 보면은 이게 정말 혼돈이다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저 큰 그림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유난 갈등이라는 이런 몸통이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사이에서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양쪽이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인 거죠. 첫 번째, 이건 이미 지나갔는데 도태우 장해찬 후보의 공천 취소, 이걸 가지고도 국민의힘과 용산 간의 갈등이 있었던 걸로 좀 전해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황상무 수석하고 이종섭 대사의 거취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가 비례대표 명단 문제,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도태우 장해찬 후보 건은 이미 정리가 됐지만 용산이 마음이 상한 상태가 된 거고요. 그다음 나머지 두 건이 이제 황상무, 이종섭하고 비례대표 명단 건인데, 이게 본격적으로 어제부터 다뤄지게 된 겁니다. 어제 뉴스쇼에서도 전해드렸지만 그 황상무 수석 사의를 대변인실이 그 공지를 통해서 윤 대통령이 수용했다라고 밝혔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17일에 요구했던 게 두 가지였어요. 황상무 수석의 자진 사퇴, 그다음에 이종섭 장관의 즉시 귀국, 요거 두 가지였는데 이 중에 한 가지가 어제 오전에 처리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오전 11시쯤에 이종섭 대사가 귀국할 거다, 이걸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경기 안양 가서 선대위 회의한 다음에 발언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깜짝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황 수석 오늘 사퇴했고 이 대사 곧 귀국합니다. 저희는 절실하게 민심에 반응할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발표한 직후에 외교부에서 공지가 나오는데, 호주 포함해가지고 6개국 대사들이 같이 참여하는 공관장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렇게 공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종합해 보면은 공관장 회의 때문에 이 대사가 돌아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주목해 볼 포인트는 외교부 발표보다 한 위원장이 먼저 발표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 그림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당이 건의하고 또 용산이 수용하는 그런 그림이 된 겁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용산이 수용을 한 거냐, 협의가 된 거냐, 그런 기류는 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취재를 좀 해보니까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17일, 그러니까 요청한 게 지난 일요일이었고, 그다음에 수요일에 이제 결과적으로 수용이 된 거잖아요. 그럼 월요일, 화요일 시간이 있었는데, 이 사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양쪽이, 한동훈 위원장 쪽도 거의 이런 표현들이 좀 들려요. 요청할 여력도 없고 더 이상 그럴 생각도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용산 쪽에서도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다. 즉 대통령은 원래 귀국을 시키려고 하셨고 사의 수용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요것들은 그냥 결단을 하신 거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즉 이런 분위기들을 요약을 해보면은 서로 우리가 한 거다, 이런 얘기고, 공개적으로 공중전만 오갔지 협의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권 관계자한테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을 좀 들어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용산 쪽에서 불쾌해할 수밖에 없는 기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세상에 어느 대통령이 인사권에 대해서 도전한다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황상무 수석 건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종섭 대사 건은 이거는 분명한 인사권이다. 그렇죠. 그런데 요것조차도 협의를 하고 정중하게 그 예의를 갖춰서 요청을 했어야 될 문제지,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가지고는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총선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용산이 수용을 해서 일단락이 됐고, 다만 여기서 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진 겁니다. 그래요. 근데 이 갈등의 골이 폭발한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비례대표 문제인 거예요. 비례대표권으로. 이철규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비례대표 순번 조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다시 한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도 한번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어제 기자회견 내용부터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자신이 5명을 당선권에 배치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한테요. 그런데 안 받아들여졌다라는 거고요. 이 인물들은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 그다음에 유튜버인 김영민 당 디지털 정당 위원장, 민영삼 유튜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총 5명이고요. 그러면서 어떤 비판을 하냐면, 한 사람이 결정하고 다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이재명 민주당하고 뭐가 다르냐. 그리고 지도부에서 뜻 모아가지고 국민의 미래로 넘기기로 했는데 약속 안 지켰다. 투명하게 그 과정이 공개되지도 않았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즉 이면에는 한동훈 위원장 쪽 사람 많이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김예지 의원이나 한지아 부교수, 이런 인물들은 한동훈 위원장 체제에서 비대위원들을 맡고 있는데 지금 비례대표 순번에 안정권을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어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미래 공관위가 다시 순번 조정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13번에다가 조배숙 전 그 전북도당 위원장을 넣었어요. 어제 저희랑도 인터뷰했습니다.만 호남 몫이 없다, 이거에 대한 이제 비판했던 조배숙
사선 의원입니다. 예. 네. 전 의원인 조배숙 의원을 배치를 했고 그리고 또 당직자 몫으로 이다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를 17번으로 넣었는데 요 자리는 어떻게 생겼냐면 17번은 이시우 전 서기관이 이제 그 공천 취소가 됐죠. 네. 그 이제 그 자리에 불법대 넣은 논란으로 거죠. 보게 된 거고 호남목 1명, 당직자목 1명으로 당선권 안에 재배치.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그 쭉 인사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이제 이철규 의원이 요구한 5명 중에 이 2명이 있느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처음에 그 페이스북에 글을 썼을 때 요구했던 게 이제 명분으로 내세웠던 게 왜 호남도 제대로 그 배려를 하지 않고 당직자 배려 왜 당직자도 안 하냐? 안 하고 예, 이렇게 예, 했냐고 예. 하니까 결과적으로 2명을 배려를 하긴 했는데 수용을 하긴 했는데 실제 어제 공개한 명단을 보면은 이 사람들하고를 직접적으로 수용을 한 건 아닌 거죠. 하하. 그래서 이게 본질적으로 완전히 협의가 된 건 아닌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갈등 자체가 계속 기자회견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다들 이제 당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뭐 주요 관계자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제는 용산과 당의 관계는 강을 건넜다. 그리고 뭐 다른 관계자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인사권에 대한 도전,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을 이제 맞받아치는 거다. 이 비례대표 문제로. 자, 김준일 평론가. 예. 저도 궁금한 것이 그러니까 1라운드 이른바 윤한 갈등 1라운드 때는 이게 뭐 약속 대련이니 아니니 뭐 어쨌든 이런 이야기 많았잖아요. 이번에는 지금 이 갈등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예요. 그러니까 1차 갈등 때는 뭐 소위 말하는 90도 포이더 인사 그러면서 이제 서로 약간 존중해주는 이런 모양새로 훈훈한 이제 마무리였거든요. 뭐 기차 타고 올라가면서 같이 뭐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건데 제가 이제 여러모로 이제 좀 확인해보고 취재해본 결과도 네. 갈등은 심상치 않아요. 이번 갈등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두 축이잖아요. 하나는 이제 당정 갈등의 한 축이 있고 하나는 이제 이종섭 문제가 있는데 이종섭 문제는 좀 뒤에 말씀드리고 이 당정 갈등은 쉽게 얘기를 하면 총선 앞두고 이렇게 싸우다가 공멸한다, 다 망한다, 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일시적인 봉합, 휴전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다 해결됐다라고 하지만은 굉장히 큰 불씨가 남아 있고 이거는 아마 지금보다도 총선 끝나고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 결과를 놓고 책임론, 이제 누가 책임이 있느냐를 가지고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잠시만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감정선이 상했다. 아까 그렇죠. 강 건넜다는 표현이 당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감정선 자체가 이제 상해버렸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 거예요.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하나 소개시켜드릴 거예요. 이제 오늘자 나온 건데 내홍 봉합 오후에 반전이 일어났다 격해진 친윤 친한 비례 갈등 요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에 비례 후보 명단은 이제 공개되기 10분 전에 받고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했다 중앙일보가 이렇게 썼고요. 이렇게 여권 관계자가 얘기를 했어요. 윤 대통령이 내가 사람을 너무 믿었다라는 취지로 배신감을 토로했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최근에 건강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다라는 게 뭐 움직이지 못할 정도인데 이빨이 다 흔들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뭐 지인과 뭐 통화도 하면서 굉장히 여러모로 좀 어려운 점, 불만들 이런 것들을 또 막 토로했다란 뭐 이런 얘기들을 들려요. 그래서 서로 약간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 뭐 이렇게 이거는 그래서 보수 진영 결집에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제 친윤과 친한 이렇게 좀 서로 이제 갈등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 뭐 중앙일보 기사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썼어요. 친윤계와 친한계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모양새고 총선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크게 몰아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중앙일보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종섭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향신문 1면이 이렇게 썼어요. 이종섭 일시 귀국인데 한동훈 다 해결됐다. 그러니까 이종섭 대사가 일단 조기 귀국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공관장 회의를 오늘 하러. 이제 새벽에 올 거예요. 지금 곧 올 거예요. 그러게 저도 오늘 새벽에 온다는 이야기를 어제 이제 이야기를 소식으로 들었는데 아직 지금 뭐 도착했다거나 그런 소식은 없습니다만 여하튼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됐으니까 다 해결됐다라고 어제 발언했거든요. 그런데요. 근데 이제 경향신문에서 뭐가 해결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제 아침에 나왔던 한겨레 기사 보면은 이 지금 왜 들어오냐면은 방위 산업 관련 공관장 회의 때문에 이제 온다라는 거. 이게 25일 날 개최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저께 급조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도 옛날에도 열렸어요. 지난해 7월 19일과 9월 21일에 열렸는데 그때는 다 화상회의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종섭을 빨리 하도 이제 난리가 나니까 이종섭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야 다 들어와라고 해서 어저께 이게 결정이 되고 지금 이게 갑자기 통보가 돼가지고 지금 이 나머지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호주 뭐 여기에서 대사들이 다 지금 급하게 들어오게 된 이런 상황이라는 건데요. 이거조차도 이제 급조됐다라는 거고.
지금 공수처가 지금 굉장히 난감한데 왜 그러냐면 이틀 전에 이제 친절한대 기자에서도 나왔잖아요. 조사가 하나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인력이 없어서 지금 이거 부를 상황이 아닌데 예를 들면 예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얘기했잖아요. 법무부 장관 시절인가요? 그 송영길 대표가 나 조사받으러 가겠다라고 하니까 절차가 있는데 무슨 지금 순서 좀 기다리시라라는 건데 공수처의 입장이 도대체 이종섭이 언제 들어와서 얼마나 머물지 어떻게 할지조차 자기들이 통보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될지 그리고 증거물 분석이나 윗선 하선 조사 밑에 조사도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송영길 대표 조사했던 방식이 그거잖아요. 밑에 완전히 다 이제 그 동선까지 이제 다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송영길을 딱 불러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한 건데 지금은 밑에 조사도 안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제 공수처도 지금 난감해하고 반발해하는 거라서 이게 실제 정말 다 해결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 들어오면서부터 이종섭 대사한테는 이쯤에 일거수일투족이 지금 다 기사가 나올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얘기도 좀 덧붙여드리면 그러니까 민주당 오늘 그러니까 이종섭 대사가 돌아온다라고 하니까 홍익표 원내대표 포함해가지고 의원들이 인천공항에 오전 5시부터 새벽 5시부터 가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대기 중입니까? 대기 중이고 찾아다니고 있는데 아직 찾지는 못했다라고 하고요. 지금 민주당의 생각은 좀 이런 거예요. 어제 선대위 고위 관계자랑 얘기를 했는데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종섭 대사가 내간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보낸 건데 앞으로 국면은 어떻게 바뀔 거냐면 윤 대통령이 이제 김건희 여사 부인 문제를 옹호하는 사람으로 비춰졌다라면은 앞으로는 본인의 리스크를 감추기 위해서 옹호하는 사람을 비치는 프레임으로 가게 될 거다. 그래서 총선 끝나면은 특검하고 국조 바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이제 민주당이 그 방향을 지금 잡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 시작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민주당은.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과 인터뷰로 조금 더 풀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죠. 비조지민 대 몰빵론. 지민 비조 이렇게 조국혁신당에서 계속 외쳐왔던 건데 비조지민으로 바뀌었습니까? 네. 이제 비조지민을 내세우게 됐는데 사실 이제 지민 비조라는 거는 민주당 지역구 찍으러 갔다가 조국혁신당도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조국혁신당 입장에선 좀 수동적인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비조지민인 건 뭐냐면은 비례를 조국혁신당 찍으러 갔다가 민주당 지역구도 좀 찍어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이미 그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많은 관계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조국혁신당 쪽에서 나온 이야기. 맞습니다. 네, 뭐 신장식 뭐 수석 대변인이라든가 뭐 황운하 의원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자신감도 딱 얘기 들으면 느껴지는 거고 지지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역시 민주당을 도와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좀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의 분위기는 좀 다르죠. 이게 너무 조국혁신당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견제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몰빵론이 많이 나오고 있고 민주 몰빵론 이렇게 주장하죠. 네, 민주당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같이 투표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제 움직임이 크게 뭐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민주당이 더불어민주연합하고 같이 공동으로 선대위 회의를 하고요. 또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의 손을 잡고 우리가 진짜 한 팀이다 이런 종류의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구두 경고를 했거든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랬냐면 조국혁신당 명예당원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이걸 지도부가 굉장히 엄하게 보고 바로 이제 경고 조치까지 내렸습니다. 민주당에서 좀 보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그 관점을 좀 설명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모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강한 경쟁 관계긴 한데 민주당이 이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선대위 모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조국혁신당은 지지율이 조금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총선이라는 거는 지역구 후보가 있어야지만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역구 후보가 없고 그다음에 군소정당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거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어제 민주당이 뭐 공약 발표했거든요. 기후위기 같은 거 앞으로 쭉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점차 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그러니까 뭐 두 당이 나중에 합당하겠다 이런 거면 모르는데 지금 서로 합당한다는 할 의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에는 열린민주당은 합당을 하고 싶어 했고 민주당은 선을 그었는데 지금은 둘 다 우리 합당 없다라고 얘기를 지금 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민주당이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표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 점점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예고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발언 메시지가 되게 세졌다라는 얘기 나와요. 문화일보 어제 기사 보면 연일 윤석열 해고 탄핵 시사 독해진 이재명의 입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조국혁신당이 돌풍이 부는 이유를 이제 민주당에서도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더 강한 선명성, 더 강한 이제 검찰개혁, 정권 퇴진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 여기에 동조하는 이제 그룹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제 이재명 사당과 이제 당내 공천 갈등에 대한 반발에 대해서 이제 이탈한 측이 있는데 일단은 더 선명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민주당 쪽이 좀 잡았고 당내 지금 단속을 지금 세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앞으로 더 좀 갈등이 심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어제 개혁신당이 비례 명단 발표했어요. 개혁신당은 지금 이게 비례 명단이 조금 잡음이 좀 심합니다. 이를테면은 뭐 김철근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뭐 탈당을 시사했고요. 양양자 의원도 이제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원들이 이 명단에 대해서 다 동의했다라고 했는데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특히 이제 반도체 이제 경기 남부 벨트를 반도체 벨트로 해가지고 좀 띄우겠다라는 건데 반도체 영입 인재 된 분들이 다 명단에서 빠졌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오늘 기자회견 지금 국회에서 잡혀 있어요. 양양자 원내대표가. 예, 그래서 지금 탈당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2차 내용이 지금 불거질 뭐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뭐 당내에서는 또 지지자들도 뭐 이를테면 페미니스트가 너무 많이 들어갔네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명단에 대해서 좀 불만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매끄럽게 조율이 안 된 거 아니냐. 그렇게 봉다로 씨라고 이제 5번 받으신 분이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금태섭 쪽 이제 몫이었는데 이분에 대해서도 예전에 김종인 관련해서 책을 썼어요. 아, 이분지 본명은 곽대중 씨인가요? 곽대중 씨고 이제 뭐 편의점 업주 봉다로로 유명한데 하여간 이분에 대해서도 지금 당내에서도 좀 시끌시끌하다. 김종인 책을 써가지고 김종인 픽으로 지금 들어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갈등들 결국은 이제 이게 사실 비례 의원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당선권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놓고 상당히 지금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1번이 수학과 의사 이주영 후보, 이주영 교수, 2번이 천하람 전 당협위원장인데 오늘 2번 천하람 후보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에 함께 하시고요. 다음으로 가죠. 의대 정원의 대못. 예, 2,000명 증원. 어제 대학별로 아예 증원 숫자를 배정을 했어요. 네, 2,000명으로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정부하고 의사단체가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그냥 아예 2,000명으로 정해놓고 어떻게 배분할지까지 아예 구체적으로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뭐 물러설 생각이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밝힌 거고요. 자, 아까도 조금 얘기해 주셨지만 그 비수도권에 82%를 배정을 했어요.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경기 인천 지역에만 18%를 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는 한 명도 배정을 안 했습니다. 이건 이제 정부가 그간에 강조해왔던 원칙대로 진행을 한다라는 건데 이제 정부는 비수도권에 많이 넣을 거고 특히 미니 의대들 있거든요. 정원 50명 안 되는데요. 이런 데도 좀 키울 거고 그다음에 지역에 거점 공립대도 키우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역 의료가 어렵다라는 거 해결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대로 했던 거고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충북대 의대인데 이거 지금 정원이 49명이거든요. 근데 151명을 늘리기로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총 200명으로 200명이 되는 겁니다. 한 학년. 근데 지금 의사단체들은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일단 어제 그 기자들이 막 물어봤더니 조정 가능성이 없다고 정부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일한 변수는 지금 대한전공협의회하고 뭐 이제 단체들이 행정소송 낸 거 있어요. 이게 인용이 되느냐 마느냐만 유일한 변수로 남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어제 의사단체들 4곳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거든요. 향후에 더 본격적으로 반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